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의대 소화기내과의 조영윤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 대한간악회 만성 비형 간염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4년 만에 개정이 된 건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원광의대 조은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조훈길입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개정된 비형 간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연경과를 보시면 회색지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색지대라고 함은 얼리 안티젠 양성 환자에서 HBV DNA가 10의 7승 미만이면서 혈청 ALT가 상승하지 않거나 얼리 안티젠 음성인 환자에서 혈청 HBV DNA 타이터가 2000 미만이면서 혈청 ALT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임상적 지표인 ALT와 DNA 타이터를 기준으로 어느 한 단계에 정확하지 부합하지 않는 단계를 회색지대라고 우리가 정의하겠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의 약 30% 정도에서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본 개정안에서는 서페이스 안티젠 소실기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였는데 멸균적인 완치 상태, 이상적 기능적인 완치 상태, 현실적 기능적인 완치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형 간염에서 간암을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였습니다. 근본 개정안에서는 정밀 바이러스 표지자에 대해 소개하며 그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서페이스 안티젠 정량, 코릴레이티드 안티젠, HBV RNA 등과 같이 새로운 바이오 마커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표지자를 이용하여 자연경과 예측, 치료 종류 예측 등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형 간염 치료는 원래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분야인데 이 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정된 게 있을까요? 네, 치료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앞서 자연경과에서도 설명한 회색지대에 대해서도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권고사항의 문구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비침습적 섬유화 검사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였습니다. 면역 비활동기에서 바이러스 수치가 2000 미만인 경우 간 섬유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2000 미만의 대상성 간 경변증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었습니다. 기능적 완치를 위한 새로운 약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생활사에 직접 작용하는 약제, 면역조절제, 치료 백신, 크게 3가지 계열의 약제가 있으며 병형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이 기술되었습니다. 치료 종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치료 종류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서페이스 안티젠 정량치가 낮은 경우 안전하게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코릴레이티드 안티젠, HBV RNA도 중단에 대한 바이오 마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치료 부분과는 다르게 비형 간염 특수 상황에서의 치료는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있는데요. 간암의 권고 사항에서는 과거 비형 간염의 병력이 있는 패스티드 HBV 인펙션 환자에서 TAC나 TAC 체외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도 재활성화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의 후양적 연구 보고에 따라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권고사항에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면역 감문 억제제 사용 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심기능 감소에서는 타프, 베시포비어에 대한 많은 연구 데이터가 보고가 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업데이트하였고 권고사항을 A1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자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타프의 경우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15 미만에서 권고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투석을 하지 않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15 미만에서 권고되지 않는다로 변경되었으며 신기능 저하에서의 사용은 본문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와 면역 억제제 사용을 하는 환자에서는 최신 항암제 데이터를 추가하여 테이블과 본문이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권고사항에서는 타프, 베시포비어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이 추가되었고
리툭시맙을 포함한 B셀 디플리팅 에이전트로 변경하였으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권고사항을 분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식 전 검사와 추적 검사를 새로 기술하였으며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을 새로 권고하였습니다. 간 이식 환자에서는 재발의 위험도에 따라서 면역 글로불린 사용을 짧은 기간 사용 후 중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추가로 기술하였습니다. 타프, 베시포비어를 고려할 수 있음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고형장기 이식 환자에서도 타프, 베시포비어가 사용될 수 있음이 추가되었습니다. C형 간염과 중복 감염에서는 권고사항 내용을 자세히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C형 간염 치료 중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될 수 있음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D형 간염에서는 B형 간염 환자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상승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D형 간염을 스크리닝하는 적응증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새로 최근 개발된 D형 간염 치료제를 고려할 수 있음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개정된 내용을 이번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의 자연 경과, 정밀 바이러스 표지자 그리고 신약 이런 부분들은 아예 새로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 다른 부분들도 그 새로운 근거들을 기반으로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그 항암제 사용하는 환자에서 그 리스크를 이제 나누는 그 표를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여러 임상 선생님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